세계 최대의 기업 애플과 올해 가장 주목받는 IPO 대여 암. 이 둘은 오래전부터 협력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이 두 테크 기업의 관계는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돈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계약 기간을 2040년 이후까지 연장했거든요. 애플과 이 정도의 장기 계약을 맺은 기업은 거의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계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계약 연장이 두 기업에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암이 이번에 연장한 계약은 애플의 제품의 암 아키텍처를 사용하기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애플이 암에게 2040년까지 너희 아키텍처 좀 쓰게 해줘 라며 요청을 한 건데요. 도대체 이 암의 아키텍처가 뭐길래 애플이 이런 장기 계약을 맺어가며 암을 붙잡으려고 한 걸까요?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암이라는 반도체 기업의 중요도를 알기 위해선 먼저 ISA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ISA는 컴퓨팅 기기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람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듯 컴퓨팅 기기들도 여러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암의 아키텍처는 이 ISA의 일종입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ISA는 인텔의 X86 아키텍처와 암의 암 아키텍처입니다. 이 둘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루도록 하고 일단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X86과 비교되는 암의 아키텍처의 가장 큰 특징은 저전력입니다. 암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된 반도체는 전력 효율이 X86 기반의 반도체보다 더 뛰어나죠. 일례로 노트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맥북이 타사 노트북에 비해서 배터리 타임이 훨씬 길다는 점을 아실 건데요. 이는 맥북이 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서인 M 시리즈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애플과 암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폰과 함께 모바일 기기의 혁명을 일으킨 애플과 전자기기의 전력 효율을 높여주는 암 아키텍처. 이 둘이 어떻게 잘 맞을지 짐작이 가시죠? 잠시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1990년대 인텔, IBM,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축으로 PC의 시대가 열렸을 때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PC의 성능 개선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어차피 컴퓨터는 고정된 자리에서 전원을 선으로 연결해놓고 쓰는 기계니 전력 효율은 관심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죠. 전기를 조금 더 잡아먹더라도 그저 더 빠르고 더 강력하고 더 정확하기만 하면 그만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럼에도 이 저전력 프로세서라는 자신만의 길을 가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콘 컴퓨터였습니다. 1978년 영국에서 설립된 이 기업은 1985년에 세계 최초로 RISC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암 프로세서를 만들어내죠. 이번에는 잠시 1976년 캘리포니아 로스 알토스의 어느 작은 차고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선 세 청년이 나무 상자에 담긴 PC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 청년들의 이름은 스티븐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론 웨인이었고 이것이 세기의 기업 애플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애플도 시작은 하나의 PC 회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하나의 컴퓨터 기업에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죠. 당시에도 모바일 기기의 개념은 존재했는데요. 모토로라의 휴대전화도 이미 존재했고 1980년대에는 MP3도 출시됐죠. 당연히 사람들은 컴퓨터라는 강력한 전자기기가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진다면 어떨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애플도 모바일 기기 혁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PDA 뉴턴을 말이죠. 휴대용 기기를 만들려고 하니 당연히 배터리와 전력 효율이 중요한 안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CISA 프로세서처럼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면 휴대용 기기를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금방 다시 충전을 해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선택한 파트너가 바로 앞서 언급된 아콘 컴퓨터였습니다. 이 두 기업은 1990년 암이라는 합작법인을 탄생시켰죠. 뉴턴의 개발에 앞장섰던 애플 부회장 레리 테슬러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뉴턴이 애플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 있던 시기에 개발되고 판매됐던 애플 뉴턴은 잡스의 복귀 직후인 1998년에 저조한 판매량을 이유로 단종됩니다. 이렇게 뉴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안에 탑재됐던 암 아키텍처만큼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2007년 아이폰이 개발됩니다. 최초의 아이폰에는 삼성전자가 제조한 칩이 탑재됐는데요. 이 반도체는 암의 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대로 아이폰은 모바일 기기의 혁명을 불러왔죠.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중 99%에는 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된 반도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태블릿, 휴대용 게임기 등 다른 모바일 기기도 상당수가 암 아키텍처 기반의 프로세서를 사용하고요. 컴퓨터 시장이 출범하면서 인텔이 반도체 황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 모바일 시대의 도래와 함께 암은 업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암이 상장했다가 소프트뱅크에 의해 인수되면서 비상장사로 전환을 했다가 엔비디아가 임수합병을 시도했으나 규제 당국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2023년 9월 14일 암은 다시 한번 나스닥에 상장하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상장으로 시장의 이목을 한껏 끌면서 말이죠. IPO를 준비하는 과정 중 암은 애플과의 계약 연장 소식을 공시를 통해 알렸는데요. 상장이라는 기업의 중대사를 앞두고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IPO를 앞둔 기업이 뭔가 시장에 흥미로워할 만한 이슈를 던진다. 사실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죠. 특히 암의 지주회사인 소프트뱅크가 현재 재정적으로 다소 고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암의 밸류에이션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소프트뱅크는 IT 기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투자 회사인데요. 애석하게도 팬데믹이 초래한 벤처 시장 침체로 이 기업은 최근 막대한 손해액을 기록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비전펀드는 지난 회계연도에만 320억 달러의 손실을 냈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물렸냐고요? 비전펀드가 투자한 기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위워크와 디디글로벌 등에 투자를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소프트뱅크는 이번 암 IPO를 통해 최대한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애석하게도 이 과정이 마냥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 소프트뱅크의 계획은 이번 상장을 통해 80억에서 1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알리바바와 메타 이어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이들이 목표로 한 암의 기업 밸류에이션은 600억에서 700억 달러였고요. 그런데 이런 가치평가를 두고 시장에선 과대평가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8월 22일 로이터의 칼럼니스트 카렌 곽은 엔비디아,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 비교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2024년 기대 에비타 대비 29배에 형성돼 있다며 동일한 기준으로 암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면 부채를 포함해 약 410억 달러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9월 5일 암은 SEC에 자료를 제출하며 9,550만 주를 47에서 51달러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제시한 주가 범위의 상단을 기준으로 하면 암의 가치는 545억 달러가 됩니다. 700억 달러를 말한 과거 포부와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이죠. 목표 밸류에이션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암 상장이 올해 최대의 IPO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1일 기준 공모주 청약이 벌써 10대 1을 넘어섰을 정도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목표 밸류에이션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둘 확률도 있습니다. 5일 같은 공시자료에서 애플과의 계약 연장 소식을 알린 것도 현 시점에서 IPO의 흥행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건데요. 2040년, 즉 상당히 장기적으로도 암이 유망한 기업임을 어필하려는 것이죠. 암의 의도를 알았으니 이제는 애플의 속셈을 짐작해볼 시간인데요. 사실 애플의 입장은 암과 달리 추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암이야 상장이 코앞이니 상대적으로 의도가 훤히 들여다보이지만 애플이야 내부자를 통하지 않고서야 계약의 의도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 가지 궁금증 정도는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애플은 2040년까지 암 아키텍처를 사용할 생각인 걸까요? 아키텍처의 사용 원리를 취득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아키텍처 기반의 반도체를 애플이 계속 생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간 헬스장을 끊었다고 해서 1년 365일 매일 운동하지 않는 것처럼 애플 역시 이 라이선스만 취득을 하고 암의 아키텍처를 기반한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애플이 2040년까지 암 아키텍처 반도체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 확신하고 이런 계약을 단행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들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또 다른 아키텍처 혁신 혹은 제2의 아이폰 모먼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양자 컴퓨터를 바라보는 애플의 입장은 또 어떤 걸까요? 누가 좀 팀 쿡에게 대신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 것 같네요.